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도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5월 셋째 주 KBL 룸앤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5팀을 말을 했고 2부에서는 KCC, KGC, 한국가스공사, 현대모비스, KT 순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뭐 이 지금 하려고 하는 5팀 같은 경우에도 그 1부에서 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 팀들 위주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예, 김강현님이 나무위키에 김승희 감독 대의원 자성훈 감독 되고 KGC는 공석 대인데 오피셜인가요? 현재는 이제 공석은 오피셜이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의원 자성훈은 유력하다. 일부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확실시된다.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셜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도로시님이 삼성의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삼성 뭐 이제 요리사 뭐 이제 재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삼성의 결론은 이제 적극적인 투자가 없으면 요리사가 바뀌어도 결과는 밍숭맹숭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또 일부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과감한 투자를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정유님이 KCC 이승현인 것 같네요. 특별히 대형 FA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KCC 얘기 한번 2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CC가 이승현을 영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바로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KCC 이제 내부 FA를 보면은 이정현, 정창영, 함승호, 송창용이고요. 현재 이정현 같은 경우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FA 계약을 사실상 이제 포기를 한 이런 상태고요. 정창영은 이제 이 계약을 시도를 하고 있고 KCC는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송창용은 계약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함승호도 이제 타팀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 KCC 이슈는 이정현 선수의 결별의 가시화 그리고 이승현 영입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 이승현의 어떤 영입을 가장 할 수 있는 지방 한 팀 여기가 KCC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이승현의 KCC 행은 시즌 중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제 뭐 관계자들끼리 어떤 이제 뭐 FA 상태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조건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뭐 거의 관계자 사이에서는 거의 결정된 거는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지금 매우 유력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승현은 KCC로 안 가는 게 좀 이상하다. 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KCC는 지금 송교창 선수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정현 선수하고 당초에는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그랬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별을 사실상 이제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셀렉캡이 좀 많이 비어요. 네. 그리고 이승현 선수에게 올인.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 FA 한 명 더. 이승현 받고 한 명 더. 네. 요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교창이 지난 시즌 이제 연봉 이제 MVP를 받고 이제 FA 계약을 하면서 7억 5천 정도 계약을 했었고 이제 이정현도 뭐 갈수록 약간 연봉이 조금씩 이제 소폭 삭감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고 그래서 그 두 명의 연봉을 합치면은 10억이 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 그냥 각 구단 셀러리 캡이 26억으로 1억 상향 조정이 되면서 전체로 캐시가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 거죠. 이정현이 나가면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승현의 몸값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승현을 영입하고 추가로 FA 한 명을 더 영입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충분한 어떤 여유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KCC가 또 이제 그 이승현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이승현 선수가 FA 계약 직전에 오리온과 이제 계약했던 게 6억이죠. 그렇죠.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높였는데 그게 이제 오리온은 이제 노림수가 있죠. 일단은 첫 번째는 만약에 이승현 선수가 떠날 때는 보상을 제대로 받겠다. 그 전 시즌 연봉의 FA 그 규정 보상 규정에 보면 그 보상 선수 한 명의 그 해당 선수 전 시즌 연봉의 50% 혹은 전 시즌 연봉의 200%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노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억을 했었었고 그리고 FA로서 이승현 선수의 운신의 폭을 갖다가 좀 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은 있었었죠. 오리온이. 그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이승현 선수가 그 부분이 걸림돌에 살짝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오리온이 지금 이제 대의원 자산운용이 200%를 받겠다라고 그러면 12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구단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승현 선수 연봉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FA 빅6의 연봉이 그해 연도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되는 그 연봉이 7억이냐 8억이냐 9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년 계약의 통으로 얼마냐 그쵸.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KCC 그 이승현을 이제 받으면서 써야 되는 돈이 기본적으로는 한 50억에서 60억 가까이 돼요. 맞아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구단이 몇몇 구단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KCC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이제 50에서 60억 정도 이게 이제 5년 기준의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이제 그래서 나머지 FA들은 요거보다 조금 아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 금액대가 사실은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과거의 어떤 리그를 대표하는 빅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다. 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승현에 대한 시장의 평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김정윤 선수가 그 예전에 많이 맞았었는데 그때 이제 경쟁이 좀 붙었었고 이번에 이승현 선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몸값 가치는 훨씬 조금 더 높은데 이제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KCC가 가장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KCC가 유력하긴 하지만 다른 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승현은 붙었어요. 그런 그렇죠.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고 근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지급할 수 있는 구단이 어디냐? 그렇죠. 봤을 때는 KCC 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CC는 또 이승현 선수 영입 외에 또 하나의 빅6를 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거는 뭐 KCC에서는 또 이제 KCC도 그렇고 뭐 해당 선수들도 그렇고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얘기를 안 하지만 얘기를 안 하고 또 그 빅6에 있는 해당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FA 계약을 할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 구단들하고 만나긴 만났는데 자신의 구체적인 요구액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를 제시하는지 듣고 저쪽에서 듣고 좀 더 좋은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좀 더 미진한 부분에서 거기에서 뭔가 덧붙이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제 협상을 다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KC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승현 선수 영입 외에도 또 하나의 FA 빅6를 노리고 있는데 이 선수가 호응 아니면 전성현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추측입니다. 네, 추측이기 때문에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허웅 선수는 뭐 일부에서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대의원 자산운용 그리고 원소정팀 DB가 있고 전성현은 살짝 그 지금 보면 김승희 감독이 갔을 때 대의원 자산운용의 어떤 그 변수가 있고 KGC도 전성현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경쟁이 좀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성현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이제 KGC 인상공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부 FA 보면은 박형철, 우동현, 박지한, 양승면, 양희종, 전성현이 있는데 자, 양승면 같은 경우는 계약 포기고요. 박형철, 우동현, 박지한은 계약이 일단 미지수인 상태. 네. 그리고 이제 양희종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제 플레잉 코치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재계약 하는 뭐 이제 뭐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기 때문에 그렇죠. 지킨다는 거죠. 그렇죠. 잔류가 매우 유력하고요. 그리고 전성현이 역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이 사실 지난주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첫 번째는 김승기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김승기 감독이 이제 1+1 계약이었고 이제 2년 연속 챔프전에 진출했지만 계약을 해지했는데 역시 이 부분 저희가 뭐 이제 오리온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허재 사장이 온 대의원 자산운용의 어떤 적극적인 구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KGC는 내부적으로 원칙을 뭐 세웠다고 그러는데 KGC가 지금 4개 어떤 스포츠 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구도 있고 여자 배구도 있고 배드민턴인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감독의 어떤 그 계약을 2년 이상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그걸 이제 내부적인 원칙으로 세웠다 그러고 그걸 이제 농구에서도 좀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기존의 프로농구 합법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살짝 뭐랄까 KGC의 얘기를 들으면 KC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좀 살짝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최영석 기자 잘 썼지만 1+1 계약인데 사실상 2년 계약인데 근데 KGC가 보험을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김승희 감독이 그 경기 포기로 인해 가지고 벌금을 좀 세게 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KGC가 이제 그 중요시 여기는 거는 성적도 성적인데 사실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뭐 선수 간의 어떤 인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김승희 감독이 거기에서 이미지 타격을 좀 받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1 계약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어떤 게 나왔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 뭐 이런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2년 계약은 가는 걸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1+1 김승희 감독이 뭐 떠났을 때 이 이야기 나오고 이제 뭐 사실 이제 유동 기자께서 기사 쓰셨던 벌금 500만 원 조건이 사실 그거랑 완전 그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런 KGC 쪽에서는 그런 김승희 감독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김승희 감독이 약간의 이제 구단 이미지 입장에서 양날의 검 같은 이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적을 정말 최고로 끌어올려주지만 사실 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편으로는 약간 이런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런 조건이 들어갔던 거고. 그러니까 아마 팬분들은 이걸 처음 보면 좀 황당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벌금 그렇죠. 500만 원 이거 무슨 얘기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김승희 감독도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음. 작년에는 챔프전 우승을 차지했고 올해도 챔프전에 올라갔는데 이게 계약 자체가 1+1이야. 그리고 연봉도 얼마 안 올랐어요. 굉장히 좀 가혹하다. 그렇죠. 충분히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는 KGC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잘못의 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1+1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실체는 요거였다. 그러니까 KGC도 이해할 부분이 조금은 남아 있긴 있구나. 요렇게 그냥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갖다 드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김승희 감독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이제 공석이 됐고 여기에 또 이제 누가 오느냐에 대해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네.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직 뭐 실질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일단 KGC는 사실 그것보다도 이 전성현 잔류에 좀 힘을 많이 쏟아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성현 같은 경우는 일단 KGC는 공식적으로 음, 모든 것을 다해서 잡겠다. 요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일단 KGC는 전성현과 문성곤 이 두 선수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스타로 그 제2의 양희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근데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느냐 그게 아니죠. 이게 KGC는 계속 말씀을 갖다 드리지만 FA 빅6가 칼을 잡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통으로 계약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KGC가 그 전성현이 원하는 그런 통으로 계약하는 걸 맞춰줄 수 있겠냐 이 부분이고 한간에서는 뭐 전성현 선수의 지금 연봉이 7억까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부분 7억까지 오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뭐 갔을 때 어떤 마케팅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윙맨 자원으로서 희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성현 선수가 계약 기간 몇 년에 얼마 정도로 보장을 받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를 KGC가 맞춰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KGC가 7억은 맞춰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셀캡 조정을 하고 소프트캡을 쓰면. 근데 그 이상이 과연 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김승인 감독이 떠났기 때문에 뭐 전성현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김승인 감독이 말하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성현 선수가 좀 더 대우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포착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성현 선수가 KCC로 갈 가능성이 한 4대6? 저는 이렇게 봅니다. 냉정하게 보면 잔류가 4 정도.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팀. 그리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전성현을 그럼 원하는 구단이 어디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자 원소속 구단이 KGC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의원 자산운용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KCC. 근데 지금 옵션이 1옵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DB는 허웅에게 올인한다 그랬고 KGC는 전성현에게 올인한다 그랬고 KCC는 이승현에게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2, 3옵션인데 거기에 대한 그 명확한 어떤 실체가 좀 부족해요. 맞아요. 네. 다른 대여들에 비해서 사실 뭔가 명확하게 좀 드러난 좀 실질적으로 그래도 이 팀이 이렇게 이런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선수가 바로 전성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치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이따 대구가스공사 얘기도 하겠지만 대구가스공사도 계속 모든 선수를 갖다 다 찌르고 있는데 그 팀도 보면 어떤 선수를 유력하게 영입한다 이 실체가 좀 불분명해요. 그렇죠. 그런 이제 비슷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대구 한국가스공사 그럼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 FA 보면은 두경민, 홍경기, 정영삼 그리고 민성주고요. 현재 이제 두경민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미 이제 1차 미팅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경기, 정영삼, 민성주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 불투명. 왜냐하면 이 팀도 지금 두경민의 어떤 잔류 부분이 아직 불투명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외부 FA 쪽에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FA보다는 조금 이제 바깥쪽에 좀 이제 시선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말씀하십시오. 네, 먼저 이제 두경민과 그럼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이 협상 지금 상황은 어떤가를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이제 한번 만남을 가졌는데 양측 모두 뭔가 방금 말씀하신 처음 만나면 금액도 얘기를 안 하고 약간 가벼운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뭐 현재 상황이 어떻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재계약 의사는 있지만 한국가스공사 외부 FA 노리고 있는 선수가 분명히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직은 뭔가 두경민에게 우리 뭐 잔류해달라, 우리 확실하게 올인하겠다 이런 의사는 아직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경민은 사실은 지금 빅6 중에서도 다른 어떤 이승현이나 허웅이나 전소영 같은 선수들의 어떤 행보가 정해지면 약간은 이제 그 뒤로 약간 도미노 현상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선수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가스공사 두경민의 어떤 이 협상 과정도 거기에 이제 그냥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승현도 그렇고 전성현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찔러보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오퍼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상대들이 너무 강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스공사 쪽으로 FA 빅6가 유력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없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실질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검토는 하고 있고, 사실 가스공사의 스탠스 자체는 되게 공격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뭐 전자랜드 시절과 달리 이제 이런 멘트도 좀 한 관계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쓰는 어떤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 안질 자신이 있다. 네. 우리는 적극적이다. 네. 우리는 모기업에 충분한 어떤 자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너무 몸값이 다 상향 조준돼 있고 유력한 어떤 팀들이 막 빅6가 정해져 있어서 약간은 이제 조금 거기서 약간 뒤지는 모습.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현재 한국가스공사 가장 적극적으로 노리는 선수는 역시 이 팀도 이승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를 지금 추진 중이고, 뭐 이승현 선수의 뭐 가치는 그 한국가스공사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유동 감독도 호감도가 굉장히 높다. 근데 이승현 선수에 대한 호감도는 모든 감독들이 다 높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웬만하면 다 데리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뭐 이제 공격에서 살짝 투박한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최고 선수냐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는 수비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죠. 그 부분이 되게 기이하고, 또 두 번째는 라커룸에서의 어떤 그 모습들, 그리고 팀 동료들과 어떤 팀 동료가 만나도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전체적인 어떤 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에서 기량뿐만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도 어떤 변수가 없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게다가 이제 토종 빅맨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희소성까지 있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네. 네, 정말 사실 이승현 선수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 농구에서 지도자들, 관계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 어떤 코트 안팎에서의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몸값이 정말 많이 치솟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다 모두가 그 정도 받아? 그럴만하지라는 이런 반응. 그러니까 보통 이제 FA가 나오면은 이제 어떤 팀에서 뭐 이 정도까지 했더라 이러면은 타구단에서 뭐 그렇게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이런 반응도 많이 나오거든요. 오버 보통. 아니야 이렇게. 오버페이. 오버 아니야 뭐 이렇게. 와, 진짜 많이 쓰네 이러는데, 이승현 선수에 대해서는 그럴만하지. 잡을만하지. 그냥 코어로서 한 5년 쓸만하지. 그렇죠. 그래 줄만하지. 네, 다 이런 반응이고, 사실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장에서 이 선수의 몸값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KCC행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어서 한국가스공사도 이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는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만나는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승현의 어떤 협상 상황이 좀 봐야겠지만은 다른 어떤 FA 영입도 현재 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두경민 선수가 지금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사인앤트레이드로 어디 다른 데 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가스공사가 일단 사인을 하고 거기에서 수도권의 어떤 한 팀과 이렇게 그쵸. 트레이드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아직까지 실체가 없는 좀 루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FA 시장이 열리기 전에 챔피언 결정전 시작할 때쯤도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루머가 퍼졌습니다. 어떤 특정 수도권 팀으로 간다더라고. 최근에 뭐 특정 지방 팀들이 또 언급이 되면서 두경민이 그쪽으로 간다더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현재 일단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이제 입장은 우리는 그 팀들과 접촉한 적도 없고, 그렇죠. 얘기는 한 적도 없다. 아직은.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일단 그러면 두경민 선수와 한국가스공사가 얼마 정도의 어떻게 계약을 맺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경민은 그렇게 되면 이제 FA 시장으로 나올 수 있죠. 나오면 훨씬 더 편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이제 수도권 팀들하고 뭔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른 수도권 팀들도 지금 이승현이나 빅6 잡는데 지금 뭐 현행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저희가 모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실체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KT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팀이 좀 묘합니다. 네. 이거 사실 이 팀이 이제 허운이 이제 상무에 입대하면서 이제 뭔가 변수들이 생겼는데 먼저 이제 이 내부 FA 리스트를 보면은 2명밖에 없습니다. 네. 김현민과 김영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현민은 현재 협상 중이고요. 네. 김영환은 이제 또 역시 재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태입니다. 네. 김영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로서의 어떤 그 모범적인 어떤 선수였기 때문에 KT에서 충분히 뭐 잡고 그 앞으로 이제 지도자로서 키울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재계약 농구하고 김현민 같은 경우에도 KT에서 쭉 뛰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이제 웬만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근데 다른 곳에서 어떤 강력한 오퍼가 나오면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KT 잔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KT가 사실은 뭐 저희가 아까 그 이제 이정현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은 현재는 약간 좀 다른 쪽 이제 이 두경민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건 저희의 그 뇌피셜입니다. 추측이라는 추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경민 선수를 보면 지금 뭐 전성현 선수는 그래도 가닥이 잡히는데 빅6 중에 가장 안 잡히는 선수가 두경민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경민 선수의 운신의 폭을 좀 좁히게 만드는 그 소문 하나가 뭐냐면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 팀으로 가야 된다. 요런 딱지가 지금 붙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기정사실화되면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이제 계약보다는 결별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것도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죠.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두경민이 뭐 SK에게 선제적으로 뭐 얘기를 했고 근데 거기에서 SK는 두경민을 영입할 가능성은 의사는 별로 없다. 뭐 이런 루머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수도권 팀이라고 그러면 몇몇에서 하면 SK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 이정현에게 올인하고 나면 쉽지 않죠. 그렇죠. 물론 뭐 두경민이 페이컷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기 계약에 볼륨을 줄여서 가면 갈 수도 있지만 거기는 김실애도 있고 이정현도 있기 때문에 두경민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 오리온, 허웅 또는 전성현을 갖다 노리고 있기 때문에 두경민이 쉽지 않고 거의 이대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대성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리를 갖다 잘하고 있지만 두경민과 이대성이 뛰었을 때 공존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지도자들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SK집중에서 삼성 또 뭐 어디가 있나요? 또 이제 KGC죠. KGC는 지금 전성현 올인인데 여기 이 팀이 지금 그러면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다음 감독이 누가 오고 그래서 두경민이 어떻게 쓰냐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KT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KT는 그 정성호뿐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어떤 한 선수, 그러니까 뭐 백업이든 아니면 주전급이든 그런 가드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게 이제 빅6는 아니고 그래서 이정현 선수를 갖다 오퍼를 갖다 했는데 삼성의 병에 막혀버렸죠. 그러면 거기에 그 자리를 갖다가 뭔가 채워야 돼요. 이 팀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두경민이 수도권 팀을 여전히 선호를 하고 거기에서 KT가 허웅 선수가 나간 상태에서 샐러리가 어느 정도 남는다. 그래서 볼륨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다 그러면 두경민이 갈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쵸? 남아있는 팀이 KT하고 KGC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들리는 루머 조금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두경민은 지금 이제 제가 계속 했지만 이승현, 전성현, 허웅 이런 선수들 위주로 얘기하고 두경민은 그 이후에 어떤 도미노 효과로 뭔가 결정하게 되는 입장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실체가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실제로 뭔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팀이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추측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뭐 또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이라면 또 KT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 또 이제 지금 또 하나 얘기 나온 게 그러니까 두경민의 FA 재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짧은 기간 계약을 해서 뭐 보통 이제 두경민 정도 원래 같으면 두경민 정도 대우면 한 5년 이렇게 하는 건데 3년이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짧게 아예 1년 2년을 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작년에 부상으로 제 역할을 갖다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대로 얻지 못했던 거죠. 부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일본에서 1년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진짜로. 그게 사실은 예전에 이대성 선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제 KT하고 계약이 연결되면서 교착 상태가 나왔을 때 뭐 B리그에서 뛸 수 있다, 해외 리그에서 뛸 수 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높지는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보험용.
그렇죠. 또는 자신의 몸값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상태.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아마 다음 주면 23일인데 이때는 이제 아마 이제 빅6의 행보들이 거의 결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두경민이 뭔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거나 뭔가 또 이제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또는 전격적으로 두경민이 어떤 조건 같은 걸 양보를 하면서 그냥 발표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두경민은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 갈피가 안 잡히네요. 네. 근데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을 갖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 일단 내부 FA 리스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현민, 강병현, 김영진, 박병우 그리고 박지훈, 홍승규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박지훈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 중입니다. 네. 다만 이제 타팀 이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현민, 강병현, 김영진, 박병우, 홍승규 모두 계약 불투명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변화, 이 이현민에 대한 현대모비스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이현민을 계약을 할까 말까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알려졌는데 재계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한 지난 2주 동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가 그렇죠. 조금 더 젊은 자원들이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한 어떤 판단이고, 그러니까 이현민의 기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여전히 좋은 선수다. 이 선수가 나이에 비해서. 하지만은 어떤 현대모비스의 방향성과 약간 이제는 조금 이제 안 맞아서 결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현대모비스가 사실 큰손 역할을 많이 했었었죠. 쏠쏠한 어떤 영입 보강이 있었었고. 근데 올 시즌은 지금 2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우석이라든가 장재석, 뭐 최진수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또 지금 박지훈 선수를 맞아요. 잡아야 되는데 박지훈 선수가 은근히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 선수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한 멀티 자원이다. 그래서 사실 현대모비스도 FA 시장 열리기 전에 도대체 박지훈의 시장가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되게 구단도 궁금해할 정도였는데 시장이 열려 있고 보니까 예상했던 어떤 범위 안에서 좀 높은 쪽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모비스 고민이 있고, 근데 박지훈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이 선수 윙 자원인데 지금 FA 되어진 윙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이동에 따라서 좀 연쇄적으로 이 선수도 좀 행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FA 빅6를 뭐 계약이 쉽지 않은 그런 구단들 중에 이 박지훈 선수를 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이번 시즌은 좀 정중동이다, 이렇게 말씀 갖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